선거관리 시스템의 위기와 제도적 해결의 좌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Stop the Steal,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문구입니다. 국가 주권, 국민 주권을 도둑질 당하지 말고 지키자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 핏방울 같은 기표인의 모양이 보입니다.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을 위한 50선거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아무리 재산이 많은 사람도, 까막눈의 시골 촌부도, 미국 유학 박사도 모두 한 표씩이며 성인이면서 배제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한 이 한 표는 천부 인권적인 각 개인의 존엄성에 바탕한 피 같은 주권자의 상징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권자의 고유한 인격적 결단이 들어있는 투표지가 이렇게 찢어지고 짓이겨진 채 삼립방 박스에 처박혀 굴러다녔습니다. 마지막 1장기 투표지는 투표록과 개표록에 아무런 특기사항 기재도 없다가 재검표장에 총 1974표 중 1000장 이상 나타나 한 글자도 보이지 않는 294표가 새롭게 무효표로 처리되었습니다. 선거소송에서 위 투표소 투표관리관은 저렇게 인형이 뭉개진 투표지를 보지도 듣지도 못했으며 직접 날인을 담당했던 투표 사무원 2사람 중 1사람도 자신과의 통화에서 저런 투표지를 본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실제 투표장에는 나타난 적이 없었고 조작된 숫자를 맞추기 위해 급조된 가짜 투표지로 의심받는 1장기 투표지들에 대해 판결문은 투표관리관이 인지하지 못한 것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날인을 담당했던 투표 사무원 2명과 현장을 참관했던 복수의 사람들을 증인으로 추가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2장에 1장꼴로 인형이 뭉개진 투표지들이 유권자 1000명에게 배부되었는데 단 한 명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투표록에 기재된 바 없었고 개표장에서도 모두 유효표로 취급되었다는 가정이 상식박히고 납득될 수 없는데도 개표 참가자들 또한 추가로 조사된 바 없습니다. 판결문은 또한 제기된 각종 전산적 의혹에 대해 2020년 10월 14일자 현장 검증 결과를 근거로 사전투표 시 통합선거인 명부 조회를 위하여 사용되는 선거망은 업무망과 망분리가 되어 운영되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이 총 5회나 거론하는 2020년 12월 14일자 현장 검증은 선관위 직원이 2시간 동안 74장의 PPT 슬라이드를 넘기며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선관위의 일방적인 PPT 발표가 선거망과 업무망의 망 분리를 사실로 인정하는 근거가 된 것입니다. 판결문은 또한 원고의 주장처럼 위조된 사전투표지를 투입하기 위해서는 사전투표지의 위조를 위한 용지 구입, 인쇄, 날인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고 사전투표자의 수를 부풀리기 위한 중앙선관위 서버의 보안을 뚫고 침투하는 등 전산 조작이 필요한데 이는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 10월 국정원은 보안 점검을 통해 선관위의 선거망과 업무망 사이의 망 분리가 미흡하여 해커가 카페에 앉아 인터넷을 통해 통합선거인 명부 조작이 가능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국정원 보안점검 결과와 백종욱 증인 신문에 따르면 해커는 투표지에 인쇄되는 청인과 사인을 탈취하여 사전 투표 용지를 무단 인쇄할 수 있었습니다. 선관위 사무총장은 본 법정에서 선관위는 해당 선거의 사전 투표 용지 발급에 지난 선거, 전전 선거의 자녀 롤 용지를 사용해 왔고 그 대장 관리는 엄격하게 되지 않는다고 자백했습니다. 국정원의 점검과 2 증언을 종합하면 판결문에서 불가능하다고 판시했던 용지 확보, 인쇄 날인, 서버 침투가
모두 가능했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해킹을 통해 가짜 투표용지를 무한 제조하는 것이 가능했던 상황인 것입니다. 각종 이상투표지 속에 선거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을 찍은 표들이 섞여서 발견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작되어 공표된 숫자에 따라 가짜 투표지로 재검표에 대비하고자 하면 차이가 나는 특정 후보만의 표가 아니라 투표소 단위별로 조작된 숫자에 맞추어 모든 후보들의 표를 일습으로 제조하는 것이 훨씬 쉽고 티도 덜 나기 때문이라 추측됩니다. 판결문은 또한 가짜 투표지를 다량 위조하여 진정한 투표지와 대체하였다면 위조 투표지 상자와 진정한 투표지 상자를 바꿔치기 했어야 하는데 이는 정황상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영등포을 선거구의 투표지 보관 당시와 1년 반 뒤 이루어진 재검표 당일의 문손잡이 봉인 상태는 봉인된 종이 테이프의 접힌 위치와 각도, 판사의 도장 위치와 크기가 확연히 달라 누군가 투표함 보관실에 봉인을 떼고 다시 붙였음이 명백합니다. 결국 선거관리에 대한 문제 제기를 봉쇄하는 절대 권위처럼 내세워지는 대법원 판결문은 충실한 사실조사와 전산 점검을 하지 않은 것이라는 점이 유념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부실한 대법원 판결이 다른 사건들에서 추가적인 논의와 조사를 차단하고 자동으로 결론을 내리게 하는 근거로 악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선거관리 시스템의 위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 위기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사정과 그 노력의 좌절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에 문제가 있다면 당사자인 정당이 나서 싸웠을 텐데 그러지 않는 것을 보면 실제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우리나라의 모든 공직선거를 관리, 감시하며 강력한 조사권을 가지고 모든 후보자를 선거법 위반이라는 위중한 범죄 혐의로 단죄할 수 있는 막강한 기관입니다. 게다가 국정원 보안점검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을 때 이용하는 선관위의 온라인 투표 시스템, 소위 K-보팅 시스템은 온라인 접속 코드나 개인별 로그인 절차가 너무 허술해서 해커가 다수 유권자를 대신해서 대리 투표하거나 투표 결과를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국회를 주도하고 있는 거대 야당이 국정원 보안점검의 의도를 왜곡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들을 비난하고 선거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을 직접 고발까지 하면서 편향적으로 선관위를 비호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전형적인 선출직이면서 각종 선거법의 칼 아래 놓여있는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회와 정치권은 선관위를 제대로 견제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국회가 어렵다면 수사기관이 나서 문제 해결에 접근해 줄 것을 국민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파주을 금촌이동 제2투표소 당일 투표록에 기재된 약 20장의 날이 넘는 투표지들이 재검표장에 나타나지 않아 재검표 투표지들이 위조 반입된 의혹에 대해 고소한 사건을 보면 투표록이 실수로 기재되었을 수 있다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고 같은 이유로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후 고등검찰청으로 갔다가 단 몇 줄로 기각 결정되었습니다. 고등법원에 재정 신청을 접수했지만 다시 기각되었습니다. 재검표 후 3년 동안 여러 수사기관을 돌고 돌았던 이 사건은 현재 마지막으로 재항고되어 원래의 선거소송이 진행되었던 대법원으로 다시 가 있습니다. 영등포을 투표지 보관장소 출입문 봉인훼손 고발 사건에서는 봉인지를 훼손한 성명불상자의 소재가 확인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한다는 결정이 통보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오히려 사전투표자 수를 정확히 계수하고자 CCTV를 설치한 시민들을 선관위의 고발에 따라 신속히 기소하였습니다.
선관위는 또한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내세워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감사를 거부했으며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한 번도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2023년 국정원의 점검 역시 보안 상태 점검에 제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선관위는 사법부와 입법부, 수사기관과 감사원 같은 행정부, 3권 모두에 의해 제대로 견제와 감독을 받은 바 없었습니다. 국가적으로 이를 견제할 유일한 기관은 국가 원수의 지위인 대통령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늘 내세우는 독립의 주장에 걸맞게 스스로 책임지는 태도를 보여왔을까요? 선관위는 몰디브 출장으로 대표되는 특혜, 초고속 승진 신의 직장, 국회도을 손 못 대와 같은 기사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내부적인 견제와 자정 능력이 극히 취약한 상태입니다. 선관위는 2024년 수원정 선거구 전체에서 투표지 분류기만을 거친 1차 결과값이 최종 결과값으로 공표되자 늘 그렇듯이 사무원의 실수였다고 합니다. 아직도 선관위 홈페이지에는 개표의 최종 결과값이 아닌 1차 결과값이 22대 국회의원 선거 수원정의 결과값으로 게시되어 있습니다. 선관위의 말로는 뼈를 깎는 노력을 한다면서 작년 12월 말 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시민들을 선거 방해죄로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들이나 후보들을 싸워 이겨야 하는 당사자로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익기관으로서 선관위는 단지 승소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선거 관리의 공정성과 무결성을 확보하여 국민들의 불신과 불안을 덜어주고 피와 같은 국민 개개인의 주권 행사와 그 행사들의 총합으로서 국가 주권을 온전하게 보전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무결성을 믿지 않는 국민들이 절반 가까이에 이르고 있지만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 어느 쪽도 선관위를 제대로 견제, 감독하지 못하며 자체적인 정화 능력 또한 의심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2024년 총선에서도 전국 각지에서 선거관리의 무결성을 위해 맨손의 노력을 전개하였습니다. 투표소에 CCTV 설치가 금지되어 있기에 시민들은 발을 정자를 써가며 사전투표자의 수를 육안으로 집계하여 선관위가 발표한 투표자 수가 수십 표씩 증가된 것임을 여러 곳에서 발견하고 항의하였지만 제도적으로 교정될 길이 없었습니다. 투표함의 이동이나 봉인 등에 항의하다 고발되어 벌금형을 받는 등 고초를 겪은 이름 없는 시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들이 왜 밤을 새워 선관위 앞을 지키게 되었을까요? 이들이 모두 근거 없는 선동에 빠져 국가를 혼란시키는 사람들일까요? 다른 모든 기관이나 사람들은 몰라도 선관위는 결코 그렇게 말해선 안 되는 기관입니다. 선거 관리에 대한 신뢰는 강제나 협박으로 획득될 수 없고 선거 관리에 대한 신뢰의 획득은 선관위의 존재 이유이자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국민들을 거짓말쟁이, 음모론자로 몰아갔고 이런 선관위를 견제, 감독할 수 있는 국가기관은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거친 광야에 맨몸의 국민들만 내버려진 형국이었습니다. 비상계엄을 통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점검 지시는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피 같은 국민 주권은 주권자인 국민 모두가 각성하여 지켜나갈 때만 지켜낼 수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을 부분 기관들이 외면할 때 국가 전체와 국민 전체의 생명선을 지키고 대변해야 할 책임은 단 한 사람,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대통령은 그 책임을 외면하지 않았고 비상계엄과 선거관리 시스템 점검 지시를 통해 전 국민에게
국가위기 상황을 간절히 호소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배의 밑바닥에 큰 구멍이나 침몰 직전의 상황에 있다는 것을 화재 경보를 울려서라도 알리고 그 배를 구하고자 했던 선장의 충정이었고 정당한 행위였습니다. 수천 년 인류 문명사에서 가장 발전된 체제인 천부인권, 보통선거, 자유민주 체제의 기초는 존엄한 한 사람 한 사람의 기표를 피처럼 귀중하게 보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자유, 문명, 수호라는 고귀한 사명의 깃발을 높이 들어 올려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